아까는 제가 유튜브는 과연 레드오션일까? 네, 관련해서 여쭤봤었죠. 일단은 넘어가서 유튜브 매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매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가장 큰 매출이 나오는 건 광고죠. 그 광고를 이용해서 광고를 통해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과 협업한 뒤에 그 광고 매출로 유튜브의 매출이 잡히곤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대형 방송사들의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유튜브가. 그런 게 있죠. 미국과 해외에서 유행했던 그런 밈이나 콘텐츠들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다시 유행하는 걸 여러분들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살짝 주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유행을 했던 콘텐츠나 밈까지는 아니고 콘텐츠가 5년 뒤에 한국에서 다시 한번 유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행했던 콘텐츠가 대략 3년 정도, 2, 3년 정도 뒤에 이제 한국에서 유행을 하면서 그렇게 유튜브 초기 때 그렇게 유행을 타면서 한국 유튜브 시장이 점점 커가곤 했죠. 그러나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 저희가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런 밈들,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해외로 몇 년 뒤에 해외에 가서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곤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한국 시장이 많이 커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요즘 생각이 듭니다. 자, 유튜브 광고 매출 한번 볼게요. 유튜브 광고 매출은 151억 4,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18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7년보다 약 86%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 이미 이 통계가 몇 년 전 통계예요. 이 이후로는 이미 지금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는 과연 레드오션일까?에 관련해서 어떤 분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레드오션은 아닌 것 같다. 레드에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익숙함에서 새로운 것을 끌어냈을 때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미 유튜브가 어떠한 측면에서는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콘텐츠도 있어요. 다만 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익숙함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어찌 보면 레드에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레드오션이지만 전달하는 이에 따라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의견에 따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1인 크리에이터, 저희 유튜버분들, 크리에이터분들은 개인 창작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샌드박스 다니면서 이제 대형 크리에이터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다양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약간 평균적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의 작업 패턴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에이션.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기획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바탕으로 촬영, 그리고 편집, 그리고 업로드 순으로 작업 패턴이 이렇게 일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일단 결국에는 이 크리에이터 또한 내가 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보도록 유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1인 기업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인 기업은 어떤가요? 이윤을 추구하죠.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물건, 내 상품을 팔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그거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그런 1인 기업의 형태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러한 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네. 자, 회사를 다니다가 저 퇴사하려고요. 퇴사해서 뭐 하시려고요? 유튜브 할 거예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짤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현대 직장인들이 앓고 있다는 유튜브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게 지금 제가 만나봤던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 대형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뭐 10만, 20만, 30만 정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대부분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본업이 있으시고 이제 부업이나 혹은 취미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거의 한 30만 아래로까지는 퇴사하고 전업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시고 하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유튜브를 그렇게 잘 키우실 수 있으시냐 여쭤봤더니 평소에 정말 평일에 이제 본업을 하시고 7시, 6시, 7시에 퇴근하셔서 바로 한 3시간 정도 촬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2~3시간 정도 촬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5일 동안 본업 끝나고 촬영을 하시고 주말 내내 편집을 하신다고요. 영상 5개, 6개, 7개를 주말 내내 편집을 하시고 예약 업로드를 걸어놓고 다시 평일에는 촬영하시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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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회사 다닐 때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 유튜브에 잠깐씩 업로드를 했는데도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개인 여가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 정말 대형 유튜버가 되기 위해선 저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만약에 지금 본업이 있으신데 유튜브를 지금 하시면서 아 이제 본업보다는 유튜브로 완전히 전향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이제 완전 초기에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해야 하는지 혹은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아, 또 다른 콘텐츠는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 아이디어는 보통은 나의 경험에서 내 주변과 내 상황 그리고 나의 경험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가 그 콘텐츠를 어떻게 풀며 왜 할 것인가 그리고 시간과 돈을 내가 이 콘텐츠 유튜브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죠. 왜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야 하는가? 결국에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가능하다면 나와 남이 설득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콘텐츠를 만들기에 앞서서 내 영상에 관한, 내 콘텐츠에 관한, 내 채널에 관한 기획서를 작성하면 정말 좋겠죠.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들을 글로써 정리하면서 어떻게 왜 시간과 돈은 얼마나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 콘텐츠는 조금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사람들은 정말 기발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세상에 없던 어떠한 정말 기발한 나밖에 할 수 없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는 완벽하게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나밖에 할 수 없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정말 좋지만 세상에서 아예 완벽히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익숙함에서 새로움을 찾는 예를 들어서 내가 먹방을 하는데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대형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많이 드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 이 사람은 왜 먹방을 하지에 대한 의문이 전혀 들지 않죠. 아, 이 사람은 꼭 먹방을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이 사람은 왜 먹방을 할까라는 생각 안 들죠. 그런 것처럼 왜 내가 이 콘텐츠를 할 것인가, 왜 내가 이걸 해야만 하는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 콘텐츠가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이 설득이 될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익숙함에서 새로움을 찾는다. 이 방법의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은 너무 뻔하게도 자료조사 및 기획입니다. 자료조사 및 기획에서는 이제 유튜브 시장조사를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인기 탭을 보시면 요즘 뜨는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인지, 그 콘텐츠가 뜨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콘텐츠의 지속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시장 조사가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자료 조사를 했었죠. 나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스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시청층, 시청 연령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그 연령대가 어떤 콘텐츠를 즐겨 보는지를 정말 잠깐 봤는데 알아볼 수 있었죠. 그것처럼 유튜브 시장 조사를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간을 두고 한 달 정도를 두고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두고 한번 지켜봐 보세요. 요즘 인기 탭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뜨고 있는지, 그 콘텐츠가 내가 생각했던 콘텐츠와 얼마나 근접한지, 가까운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떠한 콘텐츠를 생각을 해서 이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면 그 콘텐츠와 비슷한 영상, 레퍼런스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걸 정말 잘 된 영상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 콘텐츠를 찾아보고 영상을 보시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 이 영상은 사람들이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나라면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라는 단점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된 영상을 한번 찾아본 다음에 정말 안 된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된 영상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해외 콘텐츠요. 그 영상에 대한 제목, 키워드들을 입력한 다음에 영상 조회순으로 한번 봐보세요. 조회순으로 볼 수 있거든요. 조회수 순으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안 된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서. 조회수가 정말 한 자릿수, 두 자릿수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런 영상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잘 된 영상들보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왜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안 볼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라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영상미를 곁들여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할 거나 혹은 대본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말을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해야 될 콘텐츠가 어떤 건지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콘텐츠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조사, 자료 조사 및 기획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료 조사를 통해서 기획을 하다 보면 정말 기획서를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이거 정말 이 아이디어 정말 좋다. 이거 진짜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한 아이디어들, 그런 기획들조차도 기획석에 막상 옮겨 적게 된다면 이게 정말 다시 글로써 정리해 보니까 정말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첫 단계죠. 이제 제작 단계에서도 기획, 촬영, 편집 세 가지로 나눈다면 기획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획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 기획서를 이제 아마 그냥 내가 콘텐츠를 만들 때 기획서 자체를 정식적으로 작성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광고를 집행할 때 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광고주한테 돈을 받을 때는
기획서를 작성해서 주면 내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 지금 당장 광고보다는 이 뒤에 이 뒤에 받을 광고에서는 내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할 때 조금 팁들을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기획했던 걸 살짝 각색한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아이템 1 악마 마피아라는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놉시스가 정말 중요한데 이것만 읽고 시놉시스만 읽고도 사람들이 아 이건 이런 콘텐츠구나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인가? 라고 상상이 될 정도로 간단하게 적되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적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콘텐츠를 왜 해야 하는가를 이제 적습니다. 기획 의도라거나 이 기획에서는 마피아 게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조회수는 얼마나 나왔고 이거를 이 콘텐츠를 왜 해야 하는지 이 콘텐츠의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1화에는 어떤 식으로 예시가 주어질지에 대해서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식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은 기획서를 왜 작성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제가 이렇게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지만 왜 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콘텐츠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콘텐츠, 나와 남이 설득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서가 꼭 필요합니다. 방향성 스토리 정말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 방향성과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는 거예요. 기획서는 사실 설득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남들한테 남들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글로 한번 써보면 이게 좀 달라질 때가 있다. 그를 통해서 나와 남의 설득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획서, 설득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다음 콘텐츠를 만들어 볼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도 이렇게 기획서를 한번 하나씩 작성을 해보시면 정말 내 콘텐츠를 만들 때 아 이러한 점이 조금 단점이 있겠구나. 내가 미처 그냥 글로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을 단점들은 빼고 장점들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